둘, 셋.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질문 중에 영재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고교학점제가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영재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영재원을 어떤 곳인지 뭐 보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보내셨죠? 네, 영재원. 저희 보냈어요. 큰일 나네 또 다. 별걸 다 하셨네. 그치. 아니 그래 영재잖아. 나는 안 보냈어 우리 애를. 안 보낸 게 아니라 보낼 생각을 안 했지 아예. 근데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 그래 올 연말에 발표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게 발표가 되면 거기에 적용되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애들 1학년 현 중일 2학 현 중학교 1학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한테는 다 적용이 되는 그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얼마 전에 이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PPT 자료를 다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는지를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대변혁이더만. 어떻게 해요? 응? 어떻게? 비밀인가?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 강의 내용 중에 프랑스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사례로 들고 와서 이제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 이거 뭐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이런 질문들이 그게 이제 프랑스는 문제를 그렇게 낸대요.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야? 바칼로레아. 나 왜 이렇게 오늘 2연타인데 2연타인데. 그래, 근데 그런 식의 문제인데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외대국어에서 면접에서 나왔던 문제가 딱 그런 유형인 거예요. 네, 외대국어의 그 면접 문제를 보니까 바칼로레아식 문제하고 똑같아. 그래서 외대국어 면접 문제만 보면 이게 중3 애들이 푸는 건데 과연 중3 애들이 이런 거를 답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이런 거 뭐 철학적인 내용을 논하라 이런 거 우리 언제 배웠어? 근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그런 게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그게 국제 바칼로레아 이게 아이비래요. 지금 뭐 경기외고는 아이비 교육과정이 아예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아예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교육과정이 있대요. 그 표준화한 게 아이비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이비가 도입이 돼서 각 학교 시범학교들이 아이비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아이비 교육과정이 이제 시범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애들이 지금 초등학생 애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연도가 25년도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 바칼로레아식의 방식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맨날 토론해야 돼. 그치. 그리고 독서하고 토론하고 맨날 보고서 쓰고 막 보고서 쓰고 발표하고. 그게 영재원 수업이잖아 결국.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 애들이 정말 이런 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그리고 혼자 막 연구하기보다는 다 협업해야 돼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팀 프로젝트. 이제 우리 대학 가서 하는 것들이 방식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이제 전체 교육과정 자체가 그렇게. 그러면 이제 교육을 이렇게 가르치면 대학 입시도 그렇게 뽑아야 되거든. 그치. 교육과정이 이러면 그거 어떻게 채점하지? 그래서 이제 논서술형 수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서술. 어떻게 서울대는 누가 지금 채점해? 그게 아이비가 이제 바칼로레아는 프랑스 방식인데 그거를 국제 표준화한 거잖아요. 아이비가. 근데 이제 거기는 평가 방식도 매뉴얼이 있어요. 표준화돼. 그러니까 우리 막 애들이 국제 양식이니까. 국어 수업에서 서술형에서 딱 모범 답안이 원래 있듯이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그렇지. 된다는 그런 게 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서술형이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평가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10년 좀 넘었어. 그거 내 기사로 썼거든. 근데
서술형 평가로 이제 평가하겠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어. 생각나요? 그치, 맞아요. 난리가 맞아요. 났어. 맞아요. 서술형 평가가 뭐야 도대체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정착했잖아. 서술형 평가가 학교에서 정착했잖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만들고 다 교육청에서도 그 각 학교에 그 평가 매뉴얼이 있어요. 나는 그걸 다 읽어봤는데 이게 있어요. 대단하다. 이게 그냥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아. 절대 그러면 안 돼. 그치. 그리고 이거 감점제예요. 그냥 얘가 이 조건에 다 맞추면 만점이고. 30점이야. 아. 그럼 30점을 주고 얘가 그때 뭐 깎였다 그랬잖아. 맞아, 학생부가. 맞아. 근데 이제 얘가 여기서 뭐 어느 부분이 안 썼어. 이걸 썼어. 써야 된 조건이 미흡하면 1점 깎이고 이걸 안 썼으면 아. 2점 깎이고 이 매뉴얼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서술형이 정착이 된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바칼로레아 아이비가 우리 교육에 도입이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제 평가도 선생님들도 계속 연수하겠지. 그래서 이것도 정착이 될 거고 논술 그러니까 그 수능도 평가가 이제 논서술형 수능. 그래서 이제 수능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객관식이잖아. 맞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수능도 서술형으로. 서술형 혹은 논술형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써야 된다 그러고 지금 난리 수능 나겠다. 한번 보고 나서 자기 점수 나올 때까지 그럼 시간 되게 길 것 같아. 엄청 일것 같아. 지금도 두 달 길잖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지금은 객관식인데도 객관식이면 시험 문제 사실- 잘못 나와가지고 막 소송 걸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대는 되게 논술형 수능을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고 아이비도 아이비 방식 서울대가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아이비도 서울대는 이 방식으로 교육을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우리 애들이 이런 게 이제 이제 우리가 사실 교육이 너무 주입식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사지선다 오지선다 해서 딱 하나씩 찝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울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 수능이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 쓰고 발표하고 그렇죠? 그리고 읽어내야 돼. 어떤 내용을 독해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역량을 이게 애들이 이제 몸에 이렇게 그냥 체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는 1, 2, 3, 4, 5번 중에서 잘 찍는 거가 이제 안 되는 거고 두 번 볼 수도 있대요 수능을. 그리고 내신은 더 심한 거지. 뭐 고교 학점제 이후에 내신의 평가 방식을 교육부가 발표한 것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수행 평가 방식이 다 지금 제가 말한 거 발표, 토론, 그 다음에 뭐 공동 실험, 발표. 실험, 실습 와. 그런 거야 다 그런 방식으로 다 그러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방향은 되게 좋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애들이 지금처럼 그냥 뭐 정말 독서실에 가서 막 외워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 잘 치는 테크닉으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육 과정이 바뀌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지금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러니까 영재원 보냈다는데 이런 그래서 시스템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영재원 어머니들 대상으로 강의한 거거든요. 영재원을 이제 가고 싶은 어머니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걸 왜 영재원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준비해? 학교에서 지금 교육과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준비해? 근데 영재원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봤어. 근데 딱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맞아. 이거 하면 되겠구나. 딱 그 영재원 프로그램이 지금 앞으로 우리 애들이 만나게 돼 25학년도부터 만나게 돼 교육과정하고 너무나 일치하는 거야. 그러네. 영재원 보냈을 때 어땠어요? 저희는 그때 어쨌든 수학과 그쪽으로 영재원을 보냈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영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인문 쪽으로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했던 게 아이들이랑 같이 저희 프로젝트 하는 것도 있고 개인 프로젝트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의 뭐 보고서를 만드는 게 마지막 이제 관문이거든요. 걔네들이. 근데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자기가 실험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리고 실험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이제 프로젝트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행이 너무 편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할 때도 애들이 막 보고서 쓰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서론, 본론, 결론 이거 자체부터도 써봤던 애들인 거야. 얘네는. 그러니까 머리가 로직이 딱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을 좋다. 어떻게 해봤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행 때도 오히려 다른 애들이랑 같이 팀으로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방법들이 딱 폼이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서 저희는 사실 수행할 때나 뭐 프로젝트 할 때나 중고등학교 때 뭔가를 할 때 학쪽에 최적화된 거야. 맞아요. 영재원에서 했던 모든 활동들이 그 내용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방법 자체가 너무 경험을 한번 해본 아이라 대학 안 영재원에 가신 거예요? 하면- 그렇죠. 교육청 영재원이 있고 대학교에서 거기는 어떻게 가는 근데- 거예요? 지금 영재원에 다 몰리겠는데 그럼? 선발해요. 대학에서 선발인데 선발해. 대학교 근데 영재교육원. 대학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제일 처음에 이제 영재 학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영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부설 영재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순서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부설 같은 경우는 꼭 교육청을 통과하지 그걸 수료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었긴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영재 학급은 무척 그러니까 영재 학급은 가장 처음 하는 아이들 영재 학급 하고 그다음 교육청도 처음 하는 아이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대학부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나 영재 학급을 했던 그런 수료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저희 애 때는 지금은 조금 바뀌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는 거죠. 그 영재 학급이 그 지역에 이제 우리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쵸. 거점 학교라 그래가지고 어떤 중학교에 어떤 학교에 영재 학급을 개설해. 그럼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신청을 해서 선발이 돼서 맞아. 그 과정을 추천서하고. 그 과정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선생님 추천을 받기도 하고 뭐 시험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교육청마다 뭐 다 그런 게 영재교육원이 다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거 한번 하면은 알아보시고 참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교 학점제 그 취지하고 영재학급에서 하는 너무 그런 맞지. 내용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시는 교육이 것도 그 상향 평준화되는 어떤 그런 좀 고급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상향 될 평준화보다는 저는 완전히 방식이 다른-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교육을 바꾸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학력고사 때는 잘 외우면 됐는데 이제 수능은 잘 논리적으로 사고력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영재원에서 하는 수업들이 주입식 수업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는 곳이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그렇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원의 엄마들이 관심을 두고 있구나.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부터는 그렇게 논술 열풍이 분대. 그러니까 잘 읽고 잘 써야 돼. 논술 그 다음에 이제 뭐 논술학원에 그게 몰린다는데. 그래. 네. 근데 이제 그게 논술학원에 가는 이유가 이런 방식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교육청 같은데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으로 내가 과정을 하면 너무 좋지. 그렇지. 어쨌든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영재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하는 과정에서 또 애들이 맞아. 안 되더라도 도전하는 과정에서 또 되게 그렇죠, 많이 그렇죠. 맞아요. 또 협업하면서 성장하거든. 또 협업하면서 또 하나 이제 하나씩 해 나가고 성취해 나가고 아 정말 새로운